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또 이른 새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6시네요 벌써. 하루를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이죠. 일요일 벌써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은 뭐 즐거운 날 아니겠습니까? 휴일이고 지금쯤 뭐 주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늦더라도 제 영상 꼭 시청하시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석 댓글 꼭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안 풀리는 관계에 그런 힘 빼는 것은 인생 낭비라고 합니다. 안 풀리는 관계인데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괜한 힘을 빼지 마라. 괜한 힘을 빼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싫어해서 멀리 한다고 해도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고, 아무리 내가 좋아해서 다가가더라도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릇 인간관계란 마음이 있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금방 가까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점점 멀어질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간관계를 잘 풀어가는 사람들은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 풀리는 관계는 쿨하게 이제 포기를 하는 겁니다. 쿨하게 포기를 하고 잘 풀리는 관계는 온전히 집중을 해가지고 집중을 해야겠죠. 집중을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안 풀리는 관계는 포기하라. 잘 풀리는 관계는 집중하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게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할게요. 지금 뭐 패닉 상태인 것 같다, 뭐 큰일이 난 듯 싶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권위자의 그 황철성 그 서울대 석좌 교수가 전한 삼성전자 그 DS 부분의 분위기라고 하네요. 황 교수는 연구실로 학술 연수를 오는 직원들하고 평소 친분이 있는 임원들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 내부 분위기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학계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는 삼성전자 DS분의 캐시카우가 디램이었는데 이 사업에서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있다. 그래서 압도적인 경쟁력 우위를 잃고 현재 방황하고 있다. 교수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30년 메모리 1등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나오는 얘기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점유율 자료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 D램의 점유율은 38.9%예요. 하이닉스는 34.3%고요. 격차는 4.6%포인트입니다. 2013년 2분기 이후로 최저 격차라고 하는데, 보통 10%포인트 이상 났던 격차가 지난해부터는 계속 좁혀지고 있고, 서버용 D램 시장만 따로 놓고 보니까 하이닉스는 이미 1등이라고 하네요. 실적만 놓고 봐도 비슷하고, 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3,460억을 기록했는데, 삼성전자 DS부는 지난해 4분기 2조 1,800억 원을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 사업 경쟁력은 뭐 기술력과 양산 능력, 투자 규모 등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중 기술 개발 속도와 관련해서 2, 3년 전부터 끊임없이 경고가 나왔습니다. 섬유업체 미국의 마이크론이 10나노미터 3세대 그 D램을 먼저 개발을 했고, 그런 공개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10나노 5세대 D램 개발 경쟁에서는 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은 캐파라고 불리는 양산 능력과 압도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리저리를 굳건히 했어요. 이상 신호가 감지된 것은 지난해 초부터인데, 챗GPT로 인해서 생성형 AI 붐이 불면서 그런 것 같아요. 생성형 AI에 활용되는 엔비디아의 그 GPU 기반의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 이것이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 HBM은 D램을 쌓아서 데이터 처리 용량을 높인 제품입니다. 가격은 일반 D램보다 5배 이상 비싼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어요.
당시 보니까 한국경제신문에서 챗 GPT발 글로벌 반도체 빅뱅 기획 시리즈 2에서 HBM 시장을 집중 분석을 했었어요. 놀랍게도 엔비디아의 제품을 납품하면서 HBM 시장을 리드하던 기업은 하이닉스였습니다. 당시 삼성전자에서는 HBM 시장은 전체 D램 시장의 5% 남짓으로 크지 않았다고 하는데 시장 조사업체의 그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의미를 축소하는 데 급급을 했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1년 전에 삼성은 잘못된 판단을 했고 HBM은 D램 시장의 대세가 됐어요. 올해 HBM 시장은 전체 D램 시장의 20%까지 커질 것이라는 게 시장 조사 업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거죠. 최근에 실적 설명회에서 하이닉스가 13조 원으로 추정되는 올해 설비 투자액을 HBM에 집중한다고 하네요. 삼성은 HBM 캐파를 한 2.5배 정도 늘린다고 합니다. 이 더 큰 문제는 삼성의 그 수세가 HBM 시장에서는 그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응용 제품 경쟁력이 기본이 되는 범용 D램에서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전문가들은 최신의 규격 D램인 DDR5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DDR5의 성능이 더 낫다는 평가가 우세하다고 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반응만 봐도 그렇고 하이닉스로 빨리 기울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PC용 DDR5 D램 경쟁력 관련해서는 그 서울의 PC부품 도매상가에서 하이닉스 제품이 삼성 제품보다 약 20% 비싸게 팔린다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사용 후기에는 이번에는 하이닉스 D램을 써봤는데 잘 들어가고 좋다. 비싼 게 이유가 있다. 비싸더라도 하이닉스가 좋다. 뭐 그런 평가가 다수였다고 합니다. 야, 이런 걸 보면은 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태원이가 나름대로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참 망해가던 하이닉스를 나름대로 수준을 끌어올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갔는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삼성은 철저하게 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D램에서 이렇게 밀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특히 HBM 빨리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진정되는가 했던 삼성전자 그 성과금이죠. 빵원 사태 이 여진이 이어가고 있다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경기 한파로 이제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한 푼도 주지 않다 보니까 불만이 일었는데요. 진화에 나선 반도체 부문의 수장 경기현 사장이 말이 대래 논란을 키웠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회사가 제시한 위기 극복 방안이 못 믿었고 성과급 미지급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하이닉스에 밀린 2등 기업임을 자인했다고 뭔가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경 사장은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던 지난달 31일 직원 간담회 위톡을 진행을 했는데 이 간담회는 최근 회사에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 그런 직원들이 높아진 불만을 진화하고자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삼성은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매년 한 차례 사업부별로 초과 이익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데요. 지난해 반도체 업황 악화로 OPI가 연봉의 0%로 결정된 겁니다. 경 사장은 이외에도 향후 회사 경영 방침하고 경쟁력 회복 방향 등에서도 직원들 질문에 답을 합니다. 소통 노력에도 간담회 직후 직원들 불만은 대래 높아졌어요. 경 사장이 OPI가 이 같은 규모로 정해진 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 더 큰 논란으로 이어졌는데 반도체 부분의 직원들은 자사의 대우와 경쟁사 하이닉스의 성과급을 대비하면서 회사의 그 박한 결정을 비판해 온 겁니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말 어려운 경영 환경을 극복하고 큰 폭의 기업가치 상승을 이끌었다면서 직원들한테 자사주 15주 경력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경 사장은 이를 의식한 듯 총 보상 우위는 우리 회사가 점유율이 앞설 때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성과급 규모의 정당성을 설명을 하는 거죠. 회사 일각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사실상 회사가 하이닉스에 밀린 2등 기업임을 자인한 것이다 이렇게 허탈한 그런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매출 규모 기준으로 삼성은 메모리 사업 부분에서 글로벌 1위 반도체 기업인데
최근에 주목받는 HBM 부분에서 희비가 엇갈린다고 하죠. HBM은 데이터가 다니는 통로를 넓혀서 한 번에 많은 연산을 동시다발로 수행하는데, 하여튼 그런 AI 컴퓨팅에 용이해요. 최근에 AI 붐하고 함께 주목받고 있는 고부가 제품으로 하이닉스가 이 부분에서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날 나온 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향후 경영 전략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경 사장은 점유율 회복을 위해서 경력직 채용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일부 직원은 이 같은 보상 수준으로 우수 인재를 빼올 수 있겠냐고 반문을 했는데, 경 사장은 쉽지 않은 문제이고 임직원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경 사장은 한때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까지 고려했지만은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어요. 지난 21년 말에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DS 부분에 취임한 경 사장은 주기적으로 사내 소통을 강조해온 대외적으로 그간 소통왕 이미지를 쌓아온 인물입니다. 근데 소통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왕이 돼야 돼요. 능력왕. 뭔가 좀 잘 만들어야죠. 직원들 소통도 중요하겠지만은 하이닉스보다 HBM을 더 잘 만들든지 어떻게 보면 성능을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직원 불만의 간담회를 내세워서 정면 돌파를 시도했는데 오히려 직원 불만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태도는 좋은데 충분히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뾰족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어. 그리고 아예 질문의 핵심을 피해간 부분도 많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다. 남는 자리였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좀 부족하고 좀 답답합니다. 당연히 이제 뭐 성과급이었고 하면은 참 열받죠.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근데 기업이 워낙 뭐 개판 쳐가지고 돈을 못 벌었는데 무슨 돈을 줄 게 있겠습니까? 보너스 주겠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우리 직원들도 어쩔 수 없어요. 감수해야 합니다. 하여튼 우리 경영진들이 잘해야 합니다. 똑바로 못하면은 앞으로 삼성의 미래는 어둡고 이제 망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하고 그 밑에 이제 회장들, 뭐 부회장들, 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아침에 좋은 소식을 날개하는데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라서 조금 저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침체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여러분 즐겁고 재미있는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